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고민 요즘 많으시죠? 네. 제가 한 2년 전쯤에도 이 AI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 입장에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AI 시대 당신이 1인 영상 제작자인 것이 역대급 행운인 이유입니다. 요즘 AI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시작됐다고들 난리인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현재 AI에 의해 직업이 대체되는 일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죠.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는 이제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전량 AI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그 대다수가 일본어로 된 그 인터뷰 소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AI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고, 자막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 자막을 번역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일본 현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번역가를 고용해서 이 작업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제가 더 이상 번역가를 고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성우도 마찬가지죠. AI를 이용해서도 정말 자연스러운 나레이션이 가능한 성우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AI를 통한 나레이션 기술도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부분의 어색함도 거의 사라졌고, 또 같은 문장을 매번 생성할 때마다 다른 톤과 분위기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죠. 여러분 듣기는 어떠신가요? 뭐 그뿐인가요? 일러스트 같은 그림의 영역, 또 영상에서는 합성이나 특수효과 같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AI에 의해서 침범되고 있는, 또 굉장히 빠르게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존 영상 제작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급격하게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직업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 또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죠. 탄탄한 전문 영역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먼저 AI에 의해서 성우가 대체된다면 성우들은 직업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1인 영상 제작자들은 AI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죠. AI가 번역을 하게 된다면 번역가들에게는 위기이지만 1인 영상 제작자들에겐 이를 통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대체와 보완의 관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제가 5days라고 하는 장편 영화를 처음 제작해 봤는데 이제 1인 영상 제작자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이 장편 영화라는 거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촬영하는 단계에서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그때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16대 9로 촬영된 이미지 소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2.35대 1로 크롭해서 만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크롭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5대 1 크롭을 만드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벤치, 주인공이 뒤에 서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앞쪽에 있는 벤치를 바라보는 장면, 이게 한 화면에 담겨야 되는데 이렇게 크롭을 하니까 한 화면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화면에 담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좌우가 검게 레터박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원래는 비싼 돈을 들여서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합성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생성형 이미지 채우기라는 아주 간단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그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색 보정을 하니까 최종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แต่จริงๆเขาอาจจะไม่ได้แย่ขนาดนั้นก็ได้นะแค่เข้าใจผิดกันแล้วทำผิดซ้ำแล้วซ้ำเล่า AI가 특수 영상 제작 전문가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커리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인 영상 제작자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I가 대체하는 직업인지 보완하는 직업인지의 차이입니다. 영상이라는 분야가 현재 AI에 의해서 가장 앞서서 도전받고 있는 직업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인 영상 제작자가 가진 가장 큰 핸디캡,
스펙트럼이 넓은 전문성을 혼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상의 제작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이 AI에 의해서 꾸준히 보완되고 있는 이 시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직업군이 바로 1인 영상 제작자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AI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미래에 어떤 순서로 직업이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챗GPT한테 최대한 편견을 제거시키고 길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내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결과값을 얻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레벨로 나눠봤고요. 10레벨 중에서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을 이제 레벨 1,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직업을 레벨 10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1인 영상 제작자를 몇 레벨로 위치시킬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AI의 대답은 6, 7레벨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6, 7레벨에 위치한 다른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 알아봤더니 건축 디자이너, 영화 감독,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브랜드 컨설턴트, UI 디자이너 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1, 2벨의 직업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통번역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통번역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데이터 분석가. 자, 그럼 3, 5레벨의 그 직업군은 웹 디자이너, 그리고 기본 영상 편집자, 기초 법률 상담가, 마지막으로 기본 회계사 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1인 영상 제작자가 있는 6, 7레벨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8, 10단계에는 어떤 직업들이 들어갈까 하고 봤더니 배관공, 전기기사, 의사, 외과 의사, 심리치료사, 그리고 고급 엔지니어. 네, 이런 순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직업군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8에서 10레벨 정도의 직업군을 가져야 안전하겠구나.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8에서 10레벨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은 그런 대체 불가함이 고된 노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에서 10단계까지의 어떤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유체 노동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홀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AI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비싸지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고급 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직업을 지켜내야 한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8에서 10단계 그 레벨의 직업이 아니라 AI에 의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그게 지금 내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직업, 즉 6, 7단계 레벨에 있는 그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 있기 위해서 1인 영상 제작자가 필수로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AI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I가 도와주더라도 그 절대 대체 불가한 나만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기획,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브랜드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인간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리가 이 역량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6, 7레벨에서 한 단계 성장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직업인으로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는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끝까지 막고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엔드 타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직업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 있을 거고 또 생산성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 불가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들이 AI와 싸워서 최후의 승자,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직업,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뀔 거잖아요. 그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 우리가 의미 있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충분히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시화되는 불행하게 AI에 의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AI와 함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 차원에서의 역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나의 직업을 잃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어디로 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의 영상 편집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AI 영상에서 그 엔드타임이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5년쯤 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는 여전히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1인 영상 제작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영상 제작자로 살아내시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이세돌은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프로 바둑기사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그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5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해야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마지막 컨텐츠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 자신의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으로 5년의 시간을 보냈다면 또 5년 후에 우리는 지금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그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